8월 둘째 주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8월 둘째 주 한국부동산 자료가 나왔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주일간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것인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더니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0.01%, 전세 가격도 0.01%, 이렇게 공교롭게도 두 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6주 만에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비수기 때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징으로는 지방의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 흐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 단지와 학군지를 중심으로 다소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강남이나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하이엔드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체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 충북 지역이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제가 이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도 나타났고, 전세 가격은 그대로 지난주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수기에도 전세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이제 9월 이사철이 시작이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또 전환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올 가을에 대비한다면 매매, 전세 모두 서울과 수도권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상승의 무게감이 쏠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TV 더 조이면 강남 용산 집값 진짜 잡힐까? 이제 하이엔드 주택이죠.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위치한 이들 지역의 집값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이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 특단의 대책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들 규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규제 지역이라고 그러면 강남 3구와 현재 용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좀 확대 지정하거나 현재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60%에서 50%로 낮추겠다 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강남이나 용산 지역의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편에서는 결국은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요 감소로 이들 지역의 집값이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과거 경험을 보면, 또 집값 상승의 패턴을 보면, 뭐 일반적인 법칙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남이나 소위 마용성 이런 지역은 뭐 그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하향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7대3의 법칙, 그러니까 강남과 용산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대출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나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과 용산, 우리가 또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들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공공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강남과 용산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국공유 유휴부지 개발 유망 지역은 어디? 네, 지금 한정혜 정책위장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자료를 요약하면, 뭐 이전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급 대책이에요. 근데 공급의 방향은 뭐 재정비 이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데 아마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공공유휴부지, 그러니까 국공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기 신도시 이런 걸 좀 빠르게 하겠다. 이제 속도전을 내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의 국공용주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3만 5천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급을 하면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의 비중을 보면 8대2 정도 됩니다. 공공은 LH나 SH, GH 이런 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주로 임대주택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공공주택 중에서도 공적주택을 늘리겠다 이런 새로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은 국공유지인데 실제 공급을 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 주택의 토지 임대부나 또 환매부라든지 지분 적립형 좀 들어보셨죠?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는 따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대방동이 하나 있고 용산 유수지 또 종로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성수동의 경찰 기마부대 이런 지역들에서 앞으로 공급을 늘려서 한 3만 5천 가구를 수도권 전체에서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나올 때 이들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 저축통장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적극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 지방 부동산 침체 살아날까? 네, 새 정부가 이제 수요를 분산하고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는데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라는 걸 지난 1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번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좀 단어가 좀 붙었습니다. 요점은 뭐냐? 1가구 1주택은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지 이렇게 특례가 적용이 되잖아요. 뭐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예외로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라도 소위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외를 두겠다 하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좀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구매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얼마나 살기 편리한가, 주거 편리성, 이걸 주거 가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 가능성이 있는가, 자산 이득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방에는 경제적인 이득 가능성,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런 점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인가. 다만 산다면 누가 살 것인가. 뭐 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저처럼 이제 노년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이고 지금 기항이나 기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강원도가 들어간 게 이체로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경북 같은 데는 경주시와 김천시가 들어가 있어요. 경남은 사천시와 통영시가 있어서 왜 이걸 지금 언급하느냐. 그러니까 해안가라든지 관광 레저 이런 도시는 아무래도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수요? 세컨드 수요. 별장 수요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집은 미분양 주택이나 또 세컨하우스로 쓸만한 뭐 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가구 1주택의 예외로 인정한다. 혹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지방 경기도 살리고 또 우리의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깨고 집 산다? 직장인 부동산 몰빵 이유는? 최근에 좀 다소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이 30, 40대가 퇴직금을 중도에 많이 해지를 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유를 봤더니 주택 구입 목적이 52.7%, 그리고 주거 임차, 그러니까 임대차로 27.5%에서 이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집값이 지난 1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 보았더니 평균 상승이 6%가 올랐습니다. 6%. 그런데 퇴직금의 운용 수익은 2.8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집값과 전세값이 급격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해서 이 돈을 내 집 마련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30, 40대 중심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이유, 또 그렇게 하는 데는 경제적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세대출까지 막히니까 이 돈을 전세대출금으로 활용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중도 인출했을 때 퇴직금에 이에 대한 좀 위약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의 그 감소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좀 약하다. 인출해도 별로 큰 손해가 없다. 결론적으로 30, 40대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서 집 사는데 이렇게 몰빵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가 10년 주기설이라든지 또 앞으로 상승 가능성,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행위는 제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는 집을 사는데 이 퇴직금을 보태는 것도 현재로 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제적인 행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코 부추기는 게 아니라 고육지책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that